좀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면은 해당 반장이 고층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승강기를 이용 못한다 라는 말은 즉슨 결국에는 퇴사란 말이거든요. 안녕하세요, 노가다 정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그녀들이 현장에서 하는 일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1편에서는 여성분들이 시공업체에 소속이 되어 팀으로 이제 공사를 했을 때 어떠한 일을 하는지와 페이에 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즉 공사를 직접 하지는 않지만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협력업체에 입사를 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을 하는지와 페이에 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좀 인지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영상에서 앞선에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 화재 감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재 감시자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부류로 정도 나뉘는데, 첫 번째 부류 같은 경우에는 시공업체 소속이 되어 화재 감시 업무를 맡는 경우와 아니면 화재 감시 전문 업체에 소속이 되어 파견을 나가서 근무를 하게 되는 두 가지 정도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공팀에 소속이 되어 직접 공사를 같이 하면서 그 중에 화재 업무도 맡고 더불어 여성분들이 할 수 있는 서류 작업이나 유도원 일을 같이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에 페이 같은 경우는 다른 일반 조공분들이랑 같이 연장 근무를 할 시 공수제로 같이 받습니다. 대신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숙소가 따로 지원되지 않고 식대가 따로 나오지 않는 것을 보아 육체적 노동으로서는 편할 수는 있으나 다른 남성분들에 비해 조건적으로는 불리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화재 감시 전문 업체에 소속이 되어서 근무를 하시는 경우인데, 말 그대로 소속 자체가 화재 감시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매번 다른 팀에 파견을 나가서 근무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첫 번째 부류와 두 번째 부류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떠오르실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페이에 관해서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수제로 인정을 받고, 두 번째 같은 사항은 파견직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 월급직으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급당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해서 연장 근무 초과 수당을 받습니다. 당연히 공수제로 받는 것이 월급적으로 봤을 때는 더 높겠죠. 그만큼 시공업체에서 화재 감시 업무를 맡는 부분이 화재 감시 업무 이외에도 서류나 다른 유도원 등의 일을 같이 맡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화재 감시 전문 업체에 소속이 되는 것보다 많이 높습니다. 공고글 또한 많이 올라오지 않는 편이며 대부분 인맥을 통해서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 같은 사항은 아무래도 파견직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 일적으로는 부담이 덜 하실 수 있지만 여러 팀을 옮겨 다니면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나 정신적 노동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화재 감시에 대한 제 생각을 담은 영상이 있으니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종은 안전관리자라는 직종입니다. 반도체 현장은 보안과 안전에 굉장히 엄격한 현장인데 그 부분을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 시설물 관리, 시설물 문단속, 그리고 안전 관련 규정사항 위반 사항 감시 및 지적, 사건, 사고, 중재 및 지적 등 여러가지 안전에 관련된 일들을 합니다. 현장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입사를 하게 되시면 관할 구역을 맡게 되는데, 그 구역을 돌아다니면서 안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시설물 관리를 하고, 그 외에 각종 생겨나는 부가적인 일들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안전 규정 위반을 감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반장님들보다 안전 규정 위반 규정 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겠죠. 그래서 처음 입사를 하게 되시면 그런 규정을 외우는데 좀 시간이 걸리실 것 같습니다. 근무를 하시는 연령대 또한 제가 좀 인상이 깊은 직종 중 하나인데, 어리신 여성분들부터 나이가 많으신 여성분, 나이가 어린 남자, 나이가 많은 남자분. 안전관리자 레스큐 또한 공수제가 아닌 이제 월급직으로 이제 페이를 받게 되는데, 기본급 얼마에 연장 근무를 할 시 초과 수당의 인센티브가 붙는 방식으로 월급이 나옵니다. 제가 직접 그 현장에 일을 하면서 좀 젊은 여성분이었는데 한 달에 얼마 정도 버냐고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녀가 말하길 주에 한 3번 정도 2시간씩 연장을 할 시에 세금을 제외하고 300 전후로 이제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보아
연장 근무를 많이 하게 된다고 하면은 400 정도는 벌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인터뷰보다는 사실 연락처 물어보고 싶어서 말 걸었던 건데 제가 용기가 없어서 그냥 인터뷰라도 좀 하자라는 마인드로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했는데 흔쾌히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뭐라도 기프티콘이라도 제가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일의 강도 또한 제가 물어보고 직접 보고 들은 사항은 아무래도 외울 것이 좀 많고 현장 규정과 현장 시설물에 관해서 좀 더 다른 반장님들을 보다 좀 빠삭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점과 다만 현장이 워낙에 넓기 때문에 특히 발이라든지 종아리 이런 데가 많이 아프다고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은 승강기 요원인데 반도체 현장 내에서 승강기 층을 눌러주고 그 승강기를 관리해주는 일입니다. 반도체 현장은 워낙 크고 이제 공사 현장이니만큼 다양한 승강기가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물에서 타는 인승용 승강기부터 시작해서 자재를 양중할 수 있는 좀 큰 승강기 그리고 골리앗 그리고 건설용 리프트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프트 안에서 이제 반장님들이 탔을 때 층을 눌러주고 자재를 양중할 시에 양중물에 관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원활하게 안전하게 이 승강기가 움직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일들을 합니다. 승강기가 다양한 만큼 그대로 돌아가면서 이 승강기를 관리하시는 모습을 제가 직접 현장에서 보았고 페이 또한 제가 직접 앞전에 말씀드린 다른 직종에 비해서 가장 페이가 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본 단가 얼마에 연장 근무를 할 시에 시급당 얼마 계산해서 받는 방식이고 공수제가 아닌 월급직으로 받습니다. 연령대는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이제 여성분들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남성분들이 주로 하시는 것을 보았고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 위주로 좀 근무를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고글 또한 많이 올라오지 않은 직종 중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의 강도는 아무래도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다른 직종에 비해서 제일 좀 편해 보이실 수 있지만 아무래도 제가 일을 하면서 직접 봐왔던 상황으로는 몸적으로 힘든 게 없지만 아무래도 이 반도체 현장이 굉장히 이런 편의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람들 간에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제일 흔한 게 엘리베이터 승강기 요원과 반장님들의 층간 다툼이 많이 생기는 거 보았습니다. 왜 우리 층에는 안 오냐? 왜 우리 층에 늦게 오냐? 왜 우리 안 지켜주냐? 아까 우리 태워준다고 약속했지 않냐?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트러블들이 많이 생기는 걸 보았습니다. 실제로 승강기 요원과 반장이 다툼을 한다고 하면은 대부분 반장이 제재를 먹습니다. 해당 반장이 승강기 이용을 금지당하는 것도 보았고 해당 업체까지 이용을 못하게 막는 경우까지 보았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면은 해당 반장이 고층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승강기를 이용 못한다 라는 말은 즉슨 결국에는 퇴사란 말이거든요. 그만큼 좀 현장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각종 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는 직종 중에 하나인 직종이 승강기 요원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그녀들이 현장에서 하는 일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았는데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일들 말고도 포세카 직원, 교통요원 등 여성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과 이미 하고 있는 일들은 더 많습니다. 앞으로 5공장의 공사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런 부가적인 다른 업종에서도 구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메시지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